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탄 느낌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2시 40분까지 정했던 비유가 있었는데 2시 40분 이후에 그걸 바꿨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 우리나라 올림픽 탁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영식 선수와 그리스와의 탁구 시합이 있었는데요. 세트 스코어 3대1, 5세트에서 4대10으로 지고 있던 정영식 선수가 역전을 하는 그림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때문에 이렇게 나쁜 흐름이 지속되는 것일까요? 네, 중국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오늘도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중국 시장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2시 40분, 44분이었습니다. 2시 44분에 나왔던 홍콩 시장의 반등.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다, 라고 보여지고, 2시부터 2시 40분까지 저는 거의 숨도 안 쉬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네. 다행히 어제 홍콩 지수의 저점이 24,748포인트였는데 오늘 저점은 24,867포인트였습니다. 네, 저점 위에서 저점이 만들어지는 다행스러운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중국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오늘 해석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오늘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귀담아 들을 얘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뉴스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홍콩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지니까, 뒤늦게 나왔던 뉴스, 저녁에 나왔던 뉴스는 중국의 헝다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그룹의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 그룹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헝다 그룹의 주가가 올해 초에 이미 계속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쭉 계속 내려오다가 최근에 빠진 게 거의 한 30% 정도. 한 3일 동안 그렇게 빠졌거든요. 네. 그것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사교육 회사들이 있어요. TAL Education이라는 회사하고, 그리고 가토라고 하는, GATO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주식도 최근에 보면 3월 달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거의 한 $100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 회사 두 개가. $100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10. 하나는 $10, 하나는 $20 였어요. 그게, 이번 주 들어가지고 $2, $5 이렇게 빠졌어요. 네. $10 하던 게 $2로 이렇게. $100 하던 게 $2 된 거죠. 네. 근데 3월 달부터 계속 쭉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네. 갑작스러운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헝다 그룹도 그렇고, 사교육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오늘 뉴스 중에서는 중국의 이번에 규제, 과도한 규제가 자해적이다. 예, 공산주의의 위기다. 이런 얘기를 써놨던데, 네. 과도한 해석이죠. 네. 물론 전문가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를 보도를 한 건데, 과도한 해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세자녀 정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려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중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데 중국도 지금 고령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세자녀 정책으로 전환을 했는데 애를 안 놓는다는 거죠. 왜 애를 안 놓느냐라고 보니까 이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애 하나 키우는데 2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도한 어떤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제 이렇게 이제 중국 시장이 빠지고, 어제 위안화가 0.5% 정도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그때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2015년도에 중국이 위안화를 강제 절하를 10% 정도 시도를 하거든요, 그때. 한 3, 4일 정도 연속적으로 절하를 시켜버리는데, 그때부터 중국 홍콩 H라고 해서 민간기업 주식들 들어가는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가 이렇게 쭉 빠집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빠져요. 그때 13,000포인트 정도 있던 게 거의 7,500포인트까지 순식간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번에도 지금 중국 지수가 거의 11,000, 12,000선 정도 있다가 지금 8,000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하락폭은 그렇게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때와 비슷하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 위안화가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6.35 정도까지 이렇게 많이 초강세를 띄어가지고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줬었는데 어제 갑자기 막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6.4, 6.5, 5를 넘었어요. 6.5를. 네. 넘었는데 하여튼 뭐 중국의 그 정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규제를 했을 때 홍콩 시장이 폭락을 하는데 누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 언론에서는 그게 자해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중국인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제 홍콩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홍콩 국채 시장 금리를 한번 살펴봤는데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폭락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채권을 많이 샀다는 얘기죠. 예. 이탈을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홍콩 시장에서 돈을 빼간 게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안전자산 쪽으로 아주 대규모로 이동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그거는 괜찮습니다. 예. 돈이 대규모로 이탈하지 않으면 큰 뭐 그런 건 없고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시작한다 그러면 다시 또 주식 쪽으로 들어가겠죠. 네. 물론 채권에 투자하는 돈을 주식 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경우는 잘 없지만 그래도 위험 자산 쪽으로 어느 정도의 작은 이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제 또 뭐 그 댓글에도 있었지만 지금 그 영국의 항모 전단이 남중국해에서 이렇게 다니니까 중국이 어제 군사훈련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뭐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텐진 회의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중국이 미국한테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건 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예. 미국의 원칙을 왜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이렇게 삼불 정책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예. 뭐 그런 정도의 강한 그 미국과의 예. 대립을 할 정도인데 자해를 한다. 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국이 정책적으로 일단 지금 가장 그 눈에 보이는 게 인구 문제인 것 같아요. 인구 문제로 인해서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과도한 규제를 통해 가지고 중국 기업을 외국 기업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 지분 투자해서 이렇게 뺏어버리는 그런 거 중국이 지금 해외 기업을 많이 그렇게 했는데 중국이 그런 정도의 좀 위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중국 시장 쪽으로 외국인 투자가 급증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표를 외국인 직접 투자 지표라든지 그런 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달러가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어떤 위기의식을 조금 가지고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뭐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그 어저께 뭐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중국의 그 총부채 비율이 어제 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271% 정도가 연초였는데 최근에 265%로 소폭 떨어졌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의 부채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총 GDP 대비 총 부채가 지금 지방 정부와 그 기업들의 부채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건데 그래서 지금 채권을 1년 이상으로 거의 발행을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부도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뉴스로 계속 안 나와서 그렇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위험을 어느 정도 지금 축소를 시키려고 하는, 예. 위험을 축소를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미래의 전망에서 어떤, 그, 미국과의 큰 충돌을 대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미국이 어떤 위협을 가할 거라는 거를 감지를 하고 위험을 줄이는 그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 뭐 추측이지만, 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나쁘지 않다. 근데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어제 그런 뉴스가 나왔었죠. 지금 그 산업을 아예 소멸시켜버릴 정도의 강한 규제다. 이건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판단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계속 줄줄이 나왔어요. 네. 나왔었는데 중국이 외국인 투자를 아예 막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만 따로 이렇게 경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의 경제는 수출하는 경제인데 막아버리면 그 수출 될까요? 네.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공급망을 컨트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4, 5월 달인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제가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걸 수혜를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어제 댓글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던 건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가 그 중국의 공급망 컨트롤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거기에 상당히 큰 수혜를 받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이 지금 철강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철강이 또 좋아지는 거죠. 예.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제 또 나왔던 그 중국의 폭락이 나왔던 그 뉴스로 가장 유력해 보이는 거는 투매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세력이 투매를 했다라는 건데, 하나는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이 외국인들 중에 중국어를 잘 모르는, 예, 그냥 분위기만 보고 그냥 매도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미국 펀드에 대해서 홍콩과 중국 투자에 제한을 한다라는 소문이 갑자기 돌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투매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왜 빠지는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빠지고 나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뉴스들이 뭐 어제 그런 소문이 있었다, 뭐 이렇게 분석을 막 하죠. 헝다그룹이 빠졌다, 뭐 이렇게 뭐 분석을 하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이게 가장 유력해 보인다, 그렇다면은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몰랐지만 오늘은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거인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등이 나와서 정말 다행인데, 유가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72달러에서 거의 변화가 없어요. 예. 근데 중국의 규제 때문에 어떤 산업이 폭삭 주저앉는다, 경기가 후퇴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유가가 폭락을 했을 건데, 유가가 그대로 있다. 예. 물론 이제 주식이 많이 빠지니까, 위험자산이 급락하니까 안전자산이 채권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금리는 떨어지는데, 유가가 그대로 있다면 경기 후퇴는 아니다 라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가장 어제 좀 안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오늘도 시장이 좀 많이 흔들거렸는데 유가는 72달러를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는, 안정적인 흐름이었다. 그게 좋은 뉴스였습니다. 네. 어제 뭐 제가 계속 한숨만 쉰다고 그러셔가지고, 그게 아니고, 지금 4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4개월 정도 시장이 아주 안 좋아요, 흐름이. 이 투자하는 사람들, 투자자들이 지금 뭐 외국인이나,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 세력이 외국인인데,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투자 행태가 4개월 동안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조금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제 IMF에서 그 세계 경제 성장률 발표를 했는데 6%를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6에서 4.3으로 0.7%포인트를 높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수혜를 받아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6.4에서 7%로 높였고요. 네. 대신에 중국을 하향을 했는데 8.4에서 8.1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5.1에서 5.6으로 높였는데, 신흥국들, 개도국들 성장률은 6.7에서 6.3으로 내렸어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을 얼마나 많이 맞느냐로 경기 회복을 척도를 이렇게 갖다 대니까 그런 수치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선진국은 더 빨리, 더 많이 올라가고, 개도국은 더 줄어드는 그런 현상,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에 대한 지표는 좋았다, 생각되는데, 오늘은 정말 하루 종일 중국만 쳐다보고 있어야 됐다입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 하락에 대한 여러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달라진 내용이 있었을까요? 어제하고 달라진 내용은, 어제는 중간에 뉴스가 없었는데 오늘은 뉴스가 이게 줄줄줄 나왔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안심이 되는 거는, 유가가 지금 3일째 폭락하고 있는데, 폭락을 했었는데 유가가 변화가 없다라는 게 일단 달라진 사전 뉴스죠. 네, 그 뉴스고, 그리고 그 금리 차이 스프레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혀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나오는 그거 지표를 또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일단 그쪽에서는 아직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 뉴스는 아니고 뭐 미국 쪽에서는 어제 애플도 실적이 좋았는데 그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아이폰에 대해서 그 생산이 좀 줄어들 것 같다 뭐 이런 우려가 있었고, 그리고 운임이 최근에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그게 좀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백신 접종자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또 써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것도 뭐 좀 그런 거고. 그리고 어제 뭐 미국의 그 5월 주택 가격이 16% 정도 올랐는데, 지금 주택 가격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너무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올랐어요. 뭐 그런 거는 좀 경계해야 될 뉴스지만, 중국에 대해서 오늘 홍콩 시장이 2시 40분에 왜 갑자기 턴을 그렇게 기분 좋게 턴을 할 수 있었는지, 제가 생각에는 중국이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어제 중국의 언론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주가를 폭락시켜 놓고 그래가지고 저가 매수 기회다. 근데 자기가 만든 폭락인데 저가 매수라고 주위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해준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하락을 만들 정도의 어떤 강한 규제는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좋은 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근 기업의 실적을 보면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처럼 이제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위험을 줄여서 관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네요. 오늘 장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11시 30분을 조금 넘어가면서 메타버스에 관련된 종목에 강한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투매를 했어요. 위즈윅 스튜디오와 자이언트 스텝 두 개인데, 위즈윅 스튜디오가 VI까지 걸리면서 거의 뭐 호가가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뉴스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발생한 거래가 60만 주가 넘었었는데 한 번에 체결된 게 누군가가 다 때려버렸다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신호거든요. 그게 나오고 나서 12시 반에 중국이 오후장에 들어가면서 외국인이 선물과 주식을 계속 매도를 천천히 하기 시작했는데 전방위로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메타버스가 최근에 제일 흐름이 좋았던 업종입니다. 거기서 지금 주도 업종이 위즈윅 스튜디오와 자이언트 스텝인데, 뭐 지금 상장된 종목은 상한가지만 그 기존에 올랐던 종목들은 매도가 엄청나게 쏟아졌다. 그런 게 이제 조금 신호이긴 한데, 이제 그러면 기존의 주도 종목 중에서 이제 대량으로 매도를 했으니까 이제 약간의 분위기가 바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도 뭐 삼성전기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런 쪽을 보고, 그리고 애플이 또 하반기에도 생산을 늘릴 것처럼 칩을 또 추가로 이렇게 주문을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DDR5를 생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쪽에 들어가는 부품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오른 종목 중에서 다 이렇게 빠지는데, 비나텍이라고 하는 회사가 공장을 증설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상승을 유지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아가 현대중공업그룹에 완전히 이제 넘어갔다라고 나오면서 현대건설기계가 강세였어요, 계속. 그리고 그 반도체 장비 업종 중에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가 상승을 계속 유지를 했었고, 그리고 2분기에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 E&D라고 하는 회사, 촉매제를 만드는 회사, 그 회사도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되는, 올라가지고 상승이 계속, 주가가 이렇게 막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되는데도 주가 흐름이 이렇게 상승이 유지되는 그런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다. 원래 이 안 좋았던 흐름을 가지었던 주식들이거든요. 그 주식들이. 근데 이렇게 반등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닥에서 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쳐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게 홍콩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어느 게 올라오는지, 메타버스에 강한 매도가 나왔으니까 다른 업종으로 옮겨가는지 잘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홍콩 시장의 반등이 내일은 상승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장을 기대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